여러분, 오랜 세월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모든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요즘 문득 찾아오는 서늘한 바람 같은 공허함을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출근해야 할 곳이 없다는 사실의 안도감보다 낯선 허전함을 먼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또는 어느 회사의 누구라는 단단한 명찰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문득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남겨집니다. 주변의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하게 얽혀있던 수많은 인연들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모래사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텅 빈 집에서 발끝에 채이는 고요함만이 남겨졌을 때, 우리는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덮이고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허전함과 낯설음은 결코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자유를 얻는 때입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했던 관계, 마지못해 지켜야 했던 체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소모했던 에너지가 모두 우리 곁을 떠나가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그리고 지혜롭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4가지 자유와 그 자유 속에서 꽃피울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마음 정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잊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인생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자유는 바로 시간의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야 했고 정해진 업무 시간에 갇혀 있었으며 가족 행사에 참석할 때조차 시간을 쪼개고 쪼개야 했습니다.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늘 부족했고 그 시간마저도 대부분은 잠과 다음 날을 위한 재충전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시간의 자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빈 시간은 때로는 외로움과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려낼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스스로에게 투자하십시오. 젊었을 때 시간과 여유가 없어 미루어 두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배우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외국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그림이나 악기 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평생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때이며 이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우리를 다시 세상과 연결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해타산을 따지던 직장 관계와는 다릅니다. 순수한 관심사로 연결된 이 관계들은 맑고 깨끗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또한 이 절대적인 시간의 자유를 사용하여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간 타인을 위해 혹은 사회의 요구에 맞춰 살았던 나 자신에게 이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과거를 성찰하고 후회되는 일이나 아쉬웠던 일들을 곱씹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남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한 나침반을 제시해 줍니다. 시간의 자유는 곧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기,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등 아주 소소한 것들이 쌓여 우리의 시간은 의미 있는 가치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황혼기를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시간의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로운 인간관계와 풍요로운 인생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얻는 두 번째 축복은 감정의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의 인간관계는 종종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가장 큰 굴레인 체면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했고 혹시라도 남들에게 미움받거나 뒤처질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았고 원치 않는 모임에도 의무감으로 참석했으며 마음에도 없는 칭찬이나 위로를 건네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 가면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했고 정작 나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 무거운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나 시선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의 진실한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나 모임에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으며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독립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주변에 남아있는 진실한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누군가 서운해하거나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관계가 애초에 피상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할 뿐이니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의 자유는 또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후회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로부터 얻은 교훈과 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사는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표현하고 슬프면 잠시 슬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진실함은 남아있는 관계들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거칠애가 아닌 진정성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정의 독립을 통해 얻게 되는 평온함이야말로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보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자유는 관계 재정비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지만 그 모든 끈이 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생존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필수적인 관계라는 명목 아래 우리를 소모시키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독이 되는 인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역할이 바뀌고 사회적 지위에서 벗어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인간관계의 목록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재정비의 자유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정하다거나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자신만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부정적인 기운만 전파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제 의식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웃음이 나는 소수의 인연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선택적 고독을 즐기는 것도 관계 재정비의 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평온한 시간이며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성찰의 기회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 피상적인 지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진실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마음이 통하는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십시오. 진정한 관계의 재정비는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남은 인생을 맑고 깨끗한 에너지로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의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 삶의 나무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유는 역할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역할극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책임감 있는 상사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아버지 혹은 희생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이 모든 역할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기대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숨기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역할의 무게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할의 자유입니다. 이 역할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역할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하려 하거나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를 잊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지지자의 역할만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간섭과 관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섭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계에 균열을 가져오지만 진정한 관심은 따뜻한 격려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후배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역할의 자유는 시작됩니다. 이 자유를 통해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나만의 재발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가장으로 살며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예술가 기질을 발견할 수도 있고 늘 엄격했던 성격 뒤에 숨겨진 의외의 유머 감각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는 한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것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 참여와 같이 이전 역할과 관계없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과거의 직업적 역할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보람된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역할의 자유는 곧 내 삶의 주연 배우가 나 자신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위한 조연으로 살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의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며 마음껏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펼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귀한 보물, 즉 인생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의 복잡한 굴곡과 깊이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통찰입니다. 이 지혜를 현명하게 나누는 것은 황혼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눌 때는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지시나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을 담담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어 그들 스스로가 교훈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성급하게 나서서 그들의 성장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들이 그 지혜를 언제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얻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나치게 속도와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 하고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불확실한 것에 쉽게 좌절하며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쫓는 경향이 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한 성취는 조급함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 그리고 깊이 있는 성찰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인간 본연의 자세에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가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인성을 놓치는 경우를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깊이가 부족하면 결국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계의 소중함 역시 강조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인연을 맺고 끊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우정과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디지털 세상의 좋아요나 팔로우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따뜻한 마음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시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어둠을 비추어주는 은은한 달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가 대대로 이어온 소중한 유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다음 단계는 건강한 경계 설정의 지혜입니다. 앞서 관계를 재정비하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지만 경계 설정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 경계 설정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조차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고 서로의 삶에 무한정 개입해도 괜찮다는 오해는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독소입니다. 경계란 곧 나와 너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선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독립적인 생각, 감정, 사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경계는 시작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삶의 조언자에서 존경받는 지지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의 재정 문제, 양육 방식, 심지어 집안일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간섭을 삼가고 요청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조언이나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결국 부모에게 의존적이거나 혹은 강한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님 본인에게도 스트레스이며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처럼 짊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성숙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거절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반대로 거절에 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며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경계 설정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며 이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튼튼해야 관계도 튼튼해집니다. 이 지혜를 통해 남아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더욱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독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하며 바쁘게 움직였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나 쓸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해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서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내면의 평화를 선사하는 가장 귀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과 소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조용히 앉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남은 삶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깊은 지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피하려 발버둥치며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의미 없는 일들로 시간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이 황금 같은 성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고독을 통해 얻는 내면의 단단함은 인간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휩쓸리거나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곧 자유의지의 연습장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그리고 어떻게 느낄지를 온전히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잠시 그 감정을 인정하고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고독이 주는 평화와 성찰의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이 고독과 성찰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황혼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 깊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만드는 마지막 지혜는 베풀매 기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이루고 이제는 받는 것보다 줄 것이 더 많아진 시니어 세대에게 베풀문 단순한 선행을 넘어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재발견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화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경험, 지혜, 시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자산입니다. 이 베풀문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보십시오. 은퇴 후 얻게 된 시간의 자유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우리가 평생 갈고 닦은 전문 지식을 멘토링의 형태로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내가 기여했다는 사실만큼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베풀매 행위는 외부로 향하지만 그 기쁨과 보람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타인을 돕는 행위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리의 정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무기력함이나 공허함이 찾아올 때 나보다 더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금 삶의 활력과 목적 의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베풀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이해타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연결된 가장 귀한 관계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위나 부를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진심과 봉사하는 마음에 감동할 것입니다. 이 베풀매의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들 하지만 베풀물 실천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넓고 깊은 관계의 바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 즉 영혼의 부유함을 베풀물 통해 경험하십시오. 이 베풀매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이 들어 얻는 4가지 소중한 자유, 즉 시간의 자유, 감정의 자유, 관계 재정비의 자유, 그리고 역할의 자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마음 정리, 곧 인생의 지혜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쓴소리, 건강한 경계 설정, 고독과 성찰, 그리고 베풀매 기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주체적인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나 공허함이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그 불안함은 익숙했던 과거와의 결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 여러분의 가치나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자신이며 남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야 할 가장 위대한 자서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고 감정의 독립을 이루며 소중한 관계만을 남기고 베풀물 통해 진정한 보람을 찾으십시오. 이 모든 지혜를 실천할 때 여러분의 황혼기는 젊은 시절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깊이 있는 인생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귀한 자산이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세상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